내가 생각하기에 잘 사는 기준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오네고백입니다. 이번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원래 기존에 찍었던 영상이 있었는데 그 영상이 마음에 들지 않기도 했고 준비도 제대로 못한 것도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촬영은 심지어 여기서 한 것도 아니고 다른 곳에서 했어요. 다른 곳에서 해서 그 다른 곳의 분위기를 좀 가져오려고 계획을 했던 건데 뭐 찍기는 찍었습니다. 이렇게 찍기는 찍었는데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른 걸 좀 찾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책 내용으로 한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책은 어떤 책이냐면은 바로 이 책입니다. 생각한다는 것. 이 책은 상당히 얇습니다. 보시는 것과 엄청 얇은데요. 보면은 200페이지가 되지가 않아요. 엄청 얇은 책이고 어떤 걸 다루고 있냐면은 말 그대로 생각을 어떻게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철학적인 내용을 가져와서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저도 추천받은 책인데 단숨에 읽었고 그게 다시 기억이 나서 제 책장에서 가져와서 제가 그 당시에 밑줄 그었던 것과 다시 읽으면서 괜찮은 내용들을 가져왔는데요. 천천히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책 초반에 바로 다루는 것들은 철학을 어떤 건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철학을 들으면 어떤 내용이라 생각하나요? 뭐 사는 것? 아니면은 그냥 따분한 것, 어려운 것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죠. 뭐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뭐 대학교를 어디 나오셨어요? 뭐 무슨 과 어떤 걸 공부하셨어요? 물어보면은 철학과 나왔어요 하면 엄청 고리타분하고 따분해 보인다는 이미지가 확실히 있잖아요. 철학은 말 그대로 발달, 밝을 철, 뭐 슬기로울 철, 알철, 그리고 학자는 말 그대로 배울 학입니다. 학문 중에 하나이신 것이죠. 이게 그것을 좀 밝게 그리고 슬기롭게 그것을 뭐 어떤 것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깨우치는 학문이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을 해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철학을 우리는 왜 해야 하는가? 철학을 왜 해야 하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철학 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철학은 잘 살기 위해서 한다. 잘 살기 위해서. 그렇다면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어요. 잘 살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 풍족해야겠죠. 외부적인 환경이 갖춰지고 또 그 외부적인 환경이 갖춰지기 전에 좀 내부적으로도 탄탄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한 번 더 나아가 봅시다. 나 잘 살고 있나? 라고 생각하면은 뭐 잘 살고 있지는 않은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다라고 답변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그렇게 뭐 풍족한 삶을 살고 있지도 않고 뭐 조금은 허덕이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 여기서 딱 나오는 게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잘 사는 기준은 무엇인가? 이 기준은 제가 내린 게 아니라 제가 사는 이 환경, 외부 환경에서 정해졌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좀 안타깝긴 한데 지금 제가 사는 곳에서의 잘 사는 기준은 경제적인 풍요로움입니다. 얼만큼 벌고 있는지, 숫자가 크면 클수록 잘 살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면 나의 마음은 평안한지,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스트레스를 덜 받기 때문에 잘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나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여럿이 있어 그래서 잘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나도 건강을 하고 내 부모님이 건강하고 그리고 나와 가까이 있는 친구들이 건강하다면은 그것이 정말로 잘 살고 있지 않나 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기준은 정말로 다양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물어볼 때, 우리가 흔히들 질문을 할 때 너 잘 살아? 아니면 그 사람 잘 살아? 라고 할 때 그때의 잘 살아의 의미는 얼만큼 잘 버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잘 살고 있지 못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행복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고요. 저도 동감합니다. 돈이 있어야 어떤 걸 할 수가 있고 뭐 구매를 할 수가 있고 자기가 사는 환경에서 조금 더 나은 환경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적정 수준만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사람들은 언제나 위를 보고 위에 도달을 했을 때 또 다시 그 위를 보고 또 다시 그 위를 보기 때문에 계속 그런 잘 사는 기준 때문에 계속 불행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저는 참 재밌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지만 자전거 탄 채로 우는 것보다 벤츠에 탄 채로 우는 것이
편하다. 이 문장이 어떻게 보면은 자본주의를 정말 신랄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이 문장을 사람들이 가져와서 조금 더 재밌게 표현한 것들이 있겠는데요. 뭐 저희가 여기다 띄워놓겠지만은 이런 표현들이 있어서 정말 더 웃겼습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고 그 상황에서라면은 조금 더 감정을 표현을 하는데 더 나을 수 있겠다는 거는 확실하지 않나 싶어요. 동의하십니까? 저는 상당히 동의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문장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은 참 웃기기도 하지만 슬프기도 한 그런 문장이지 않나 싶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생각이란 걸 많이 하실 거예요. 그게 어떤 생각이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은 생각을 정말 많이 하실 겁니다. 뭐 한 주제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뭐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조금 더 얕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거야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인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표현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두 가지 문장을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 문장은 넌 생각이 많구나.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넌 생각이 참 없구나. 라는 두 가지 문장을 가져왔는데요. 이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왜냐면 첫 번째 문장을 들었을 때 생각이 많구나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생각이 많다고 그래 긍정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어떤 것을 선택하려면은 조금 더 세심하게 더 깊게 생각하고 확실하게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성격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조금 부정적인 면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생각이 많구나 라는 건 어떤 결정을 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한 성격일 수도 있는 것이죠. 행동은 전혀 못하고요. 그래요. 그럼 또 반대로 봅시다. 아까 두 번째 문장으로 이야기했던 넌 생각이 참 없구나 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또 이것도 동일하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다 있겠죠. 긍정적인 면을 들었을 때는 생각이 없구나. 어떻게 보면은 저 사람은 어떤 다짐을 했을 때 실천력 그리고 행동력 이것이 정말 뛰어나겠구나. 생각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짧게 하고 바로 실행에 옮기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또 반대로 가봅시다. 생각이 없구나 하면은 쟤 또 뭐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하네 라는 말 뒤편에 있는 의미는 뒷생각을 안 하고 그냥 저지른다는 거죠. 이 저지른다는 것이 잘 되면은 당연히 좋겠지만은 잘 되지 않았을 때는 모든 책임감과 그런 외부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다 오로지 안고 가야 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는 표현이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생각이 많다라는 것보다는 오늘은 생각이 없구나라는 표현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생각 없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은 무의식적으로 어떤 걸 하고 있는 거를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때 내 무의식이 이렇게 행동을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죠. 예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어느 날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하지만 집에 가는 길에 어느 곳에 들렸어야 했는데 깜빡 생각을 잘못하고 생각을 안 했다는 거죠. 잘못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집에 도착한 거예요. 이렇듯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면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습관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거의 기저에는 무의식적으로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명확한 예가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이 술을 많이 먹고 취했을 때도 심지어 만취인 상황에도 집에는 정말 잘 돌아갑니다. 하지만 아침에 깨어서 그분들이 꼭 하는 말이 있죠. 그게 뭐죠? 나 어떻게 집에 돌아왔지? 라는 겁니다. 무의식적으로 집에 매번 왔었기 때문에 출발지가 어디든 나는 집으로 온다는 것을 그냥 몸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습관으로도 자리 잡았고 무의식적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 없이 어떤 거를 하게 되는 수준 이상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어찌 보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예를 또 가져오게 되면은 우리 양치질 할 때 있잖아요. 양치질 할 때 내가 어금니 이 치아에도 번호가 있는 거 아시죠? 위에서부터가 1번이었나?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가 1번인가? 어쨌든, 치아에도 다 번호 숫자가 있는데, 내가 오늘은 1번과 2번과, 그리고 여기서 7번, 14, 22번을 열심히 닦을 거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냥 우리가 배운 대로 슥슥 닦고, 이렇게 닦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혓바닥 닿는 것처럼. 이런 것들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하고 있는 행동들이잖아요. 즉, 생각 없이 합니다. 생각이 없는 게 꼭 나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말했죠. 저는 생각이 없는 거를 조금은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네요. 지금 생각이 많은 거를 조금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제 말에서도 이렇게 성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이 많다, 생각이 적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딱 한 가지 핵심적인 내용은 어떤 거였냐면은, 우리가 매번 하던 생각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건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매번 하는 생각을 바꾸는 것도 좋다. 그렇다면 매번 하던 생각을 안 하고 다른 생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같은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은 본인의 그런 환경이 어느 정도 잡혀 있고 좀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같은 생각을 할 거예요. 뭐 집, 그리고 일을 하고, 뭐 운동하신 분들은 일을 하고, 아니면 뭐 친구들을 만나고, 또 친구들을 만나도 거의 똑같은 친구들을 만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유사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다른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익숙함에서 한번 벗어나와야 합니다. 내가 사는 공간, 내가 일하는 공간, 내가 만나는 사람들 다 익숙한 것이기 때문에 이 익숙한 것에서 좀 탈피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뭔가? 바로 여행입니다. 여행을 가게 되면 만나는 사람도 달리고요, 내가 서 있는 환경도 다르고요, 내가 보는 환경, 내가 보는 건물, 내가 먹는 음식까지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행이 좋다고 말하지 않나 싶어요. 저도 동의를 하고요. 여행을 가게 되면은 제가 기존에 하고 있던 생각보다는 기존에 생각하지 않는 것들이 번쩍번쩍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책을 할 때도 매번 가는 길을 산책하는 것보다는 오늘은 뭐 반대 방향으로 돌아보자, 반대 방향을 도는 것도 의외로 효과가 있더라고요. 제가 매번 사람들은 그 달리기 트랙처럼 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거를 익숙해 해요. 왜냐면은 그 모습을 너무 봐오고 달리기 선수도 그렇게 뛰고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그 반대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한번 돌아보세요. 느낌이 좀 이상하거든요. 느낌이 이상한 거는 내가 눈에 보이는 게 달라서 느낌이 이상해요. 왜냐면 그리고 걷는 방향도 기존과 다르게 역주행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생각이 들고 산책에 또 다른 효과가 나더라고요. 이거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익숙함을 한번 낯선 것으로 한번 바꾸는 것이 그 다름으로 가는 첫 발자국일 겁니다.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오늘은 책 내용보다는 이 책에서 제가 읽고 나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들, 그리고 한 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전달해 드렸는데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할 말이 많다 보니까 제 말이 좀 빨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밑에 자막이 있으니까 말이 좀 빨랐다면 자막으로서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꼭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보는 걸 추천드려요. 제가 영상 서두에 말했듯이 200페이지도 안 되는 책이고, 글을 조금 읽으시는 분이라면 한두 시간이면 금방 읽을 겁니다. 중간에 뭐 사파 같은 것도 들어있기 때문에 글만 있는 책이 아니거든요. 이 생각이 주는 재미를 저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번쩍 한 번씩 떠오르는 그런 쾌감도 있고요, 남들이 하지 않는 생각들을 내가 할 때 거기서 다가오는 즐거움도 있고요. 그래서 책을 읽고 조금 더 다른 방법을 적용을 해보고, 기회가 되면은 저와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조금 만나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크게 어렵지 않아요. 처음이 어렵지. 처음이 다 어렵잖아요. 그러면 또 제가 어떤 책 이야기로 다가올지는 모르겠지만, 연말이 다가오기 전에, 새해가 넘어가기 전에는 또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처음으로 이 말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영상을 찍으면서. 혹시나 제가 전달해드렸던 내용이 유익했거나 좋으셨거나, 그래도 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이러시다면은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아니면은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면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